네, 여러분들은 지금 리버테리안 마인드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리버테리안 마인드 TV 6화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5화를 하고서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제 방학도 하고 마지막 시험도 봤고 이렇게 하면서 좀 업로드 시간이 좀 지체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좀 머리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어요. 색깔도 좀 바뀌고 새로운 학기에 또 새롭게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좀 이렇게 변화를 한번 줘봤습니다. 이번 리버테리안 마인드 TV 6화 주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자유와 방종의 구분법, 그것과 두 번째는 자유주의자는 과연 반사회적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자유와 방종의 구분법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그 국정교과서 논쟁 때 보수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한테 했던 말이 이제 너희들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고 방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자유와 방종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픽이 나오기는 시작을 한번 했었어요. 저희 SF에서도 나왔었고 이제 자유당에서도 나왔었고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좀 더 간단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리버테리안 마인드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는 과연 반사회적인가 또 반공동체적인가 반집단적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또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자 하면은 또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또 개인주의 하면은 반공동체주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유와 방종의 구분법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리버테리안들은 자유와 방종을 딱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압니다. 그 기준은 비침해성 공리, 비침해의 공리라고 하는 Non-Aggression Principle을 기준으로 자유와 방종을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타인의 재산을 또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했을 때 그거에 대한 아무런 제지가 없는 것은 방종이죠. 하지만 NAP라는 그 기준을 벗어난, 만약에 제가 타인의 재산을 침해했는데 그거에 대한 처벌이 있을 때는 그건 자유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NAP라는 건 간단합니다. 당신이 타인의 재산이나 타인의 신체를 위협하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Non-Aggression Principle, 비침해성 공리라고 불리는 리버테리안의 공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리버테리안들은 자유와 방종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NAP 기준에서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용이 됐다면 그것은 방종이 될 것이고, NAP 기준에서 딱 들어맞았는데도 그것을 방종이라고 하면 리버테리안들은 그건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으면, 신체나 재산을 침해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가 그걸 제외한 모든 행동이 허용이 되는 것을 저희는 자유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도 방종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좌파 교과서들이 교과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그것을 방종이라 할 수 있느냐, 과연 그렇게 해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위협이 가해졌는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정교과서가 침해가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방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자유주의자 보고 너희는 방종을 선호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인 말인 거예요. 진정한 방종은 정부가 나서서 교과서를 편찬하는데도 자유주의자라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방종인 거죠. 왜냐면 Non-Aggression Principle이 어긋난 거잖아요. 국정교과서라는 거는 정부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정부가 짜주는 커리큘럼을 어떻게 보면 강제하는 건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right to conscience,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NAP, Non-Aggression Principle, 비침해성 공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지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휘휘하는 거는 그것이 바로 방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는 법은 딱 한 가지예요. 과연 내가 또는 당신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를 침해했는가, 그들의 자유를 침해했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행동하는데,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 인간 행동을 누군가가 침해했는가, 그 인간 행동을 누군가가 저지했는가, 그 인간 행동을 누군가가 어렵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NAP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방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고 방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버테리안들이 방종을 선호한다는 말은 사실 거짓에 가깝고, 오히려 보수주의자들,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방종을 원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침해를 했음에도 그 침해가 묵인되길 바라는, 그 침해가 정당화되길 바라는 그런 사회를 바라는 것이 지금 보수주의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방종의 구분법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침해했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면 그건 방종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침해해서 그 침해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그건 방종이 아니고 자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두셔야 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 주제는 과연 자유주의자들은 반사회적 반공동체적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이건 라스가드도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새로운 자유 찾아서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면은 자유주의자는 절대로 반사회적이고 반공동체적이고 이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뭐 데이비드 보아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책에서 자유주의로의 초대라는 책에서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주의를 믿지만 그 개인주의라는 거는 보아즈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직 행동하는 건 개인이다. 그것이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사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뭘 했다는 말은 박근혜 정부가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개체로서의 움직인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안에 있는 관료들, 그 개개인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움직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국가가 어떠한 걸 공격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말인 거예요. 애매모호한 말이고, 이건 인간경제 국가에서도 처음에 나오는 건데, 국가는 행동할 수 없어요. 오직 국가 안에 있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개개인들이 공격을 해야만이 그것이 전쟁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봐도 개인들이 행동한다, 행동하는 것은 개인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국가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국가가 행동할 수 있나요? 어떻게 국가가 눈에 보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봐도 국가, 집단, 사회, 그런 것들은 행동할 수 없는 주체라는 거예요. 오직 행동하는 주체는 개인뿐이다. 나이고 너이고 그이고 그녀이고 그 사람들만이 행동하는 주체이고, 오직 국가나 사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존재들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도 아닐 뿐더러 행동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이 믿는 개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오직 개인으로만 살아야 행복하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개인만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자유주의자들을 원자적 개인주의라고, 원자론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자론적 개인주의가 뭐냐, 나 혼자 모든 걸 다 자급자족하고 사는 거죠. 나 혼자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음식도 기르고, 또 식물도 기르고, 밥도 해먹고, 혼자서 아무런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을 원자론적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리버테리안들을 봤을 때 원자론적 개인주의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리버테리안들은 시장경제를 지지하죠. 근데 시장경제 자체가 이미 원자론적 개인주의를 반박하는 사상인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 모이면 팔아야 돼요. 교환해야 되고, 시장에서는 항상 교환이 이루어지죠. 자발적 교환이. 그걸 볼런터리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자발적 교환은 라스바드가 인간경제국가 자발적 교환 챕터에서 얘기를 하듯이 교환을 하는 A랑 B가 서로가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교환이 성사가 되고, 교환을 성사가 될 수 있을 만한 물품을 가지고 와야만이 교환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을 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야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교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 경제 자체가 자유주의자들은 원자론적 개인주의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시장은 왜 이루어졌냐면 나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감자를 캔다고 해서 감자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감자도 있으면 고기도 필요하고 고기도 있으면 무도 필요하고 무도 있으면 음료수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료수만 파는 A씨가 있고 감자만 파는 B씨가 있을 때 서로가 서로께 필요하니까 A씨와 B씨가 감자와 음료수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생긴 거죠. 자발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리버테리안들은 시장 경제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원자론적 개인주의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라스바드가 이제 새로운 자유차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유주의자들은 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더불어 살지만 오직 개인의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가 절대적인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사회의, 공동체 위에 있는 게 개인의 권리라는 것이지 그 사람 모든 자유주의자들은 혼자서만 먹고 산다는 어떻게 보면 편견은 되게 편협한 시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주의자를 봤을 때 반사회적이다, 반공동체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자유당이나 SFL이나 다 공동체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부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서로가 또 칼럼도 써주고 비판도 해주고 논평도 해주고 이렇게 자발적인 공동체가 이미 SFL 자유당이 있는데 왜 자유주의자들을 원자론적 개인주의 아니면 고립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이미 시장 자체만으로도 원자론적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것이 반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고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리버테리안 마인드는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리버테리안 마인드도 여러분들께 되도록이면 빨리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또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또 제가 또 뉴욕을 또 이제 가요. 금요일날 30일날 이제 새해는 뉴욕에서 맞이하려고 뉴욕을 가는데 또 거기서는 리버테리안 마인드 찍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새해에 여러분들을 다시 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크리스마스 지났지만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기를 기원해야 되나? 그러면서 오늘 리버테리안 마인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